안녕하세요. 경제 하우투 ELS, DLS 편 진행자 표윤봉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ELS 실전 비법을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웰스에두 조재영님과 EL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실전 팁을 전해주실지요? 네, 지금까지 ELS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나를 위한 ELS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ELS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텐데요. 내게 꼭 맞는 ELS 찾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되는 ELS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ELS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ELS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나의 투자 자금의 투자 성향, 투자 가능 기간, 세금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서 ELS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 체크는 꼭 필요합니다.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격형과 안전형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인 투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을 체크하셨다면 본인에게 맞는 ELS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S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 중 파생결합증권 등 청약정보 비교 공시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발행사별, 투자기간별, 기초자산 수별, 기초자산 유형별로 ELS, ELB, DLS, DLB를 검색하면 그 조건에 딱 맞는 ELS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겠죠.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선택 조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럴까요? 우선 발행사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LS, ELB, DLS, DLB는 각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행사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약정된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발행사의 신용 등급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하지만 현재 발행사 간의 신용도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신용 등급 차이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ELS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어떤 조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ELS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 ELS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고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지금부터는 이 원칙 이외에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맞는 ELS를 선택하는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 ELS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중요한 조건이 되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결정할 때는 조기 상환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낙이는 되지 않더라도 조기 상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까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중도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발표되는 기준 가격에 의해서 중도 해지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즉,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ELS도 기준 가격은 원금보다 한참 아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에 가입할 때는 조기 상환보다는 만기 상환 기간을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조기 상환을 기대하고 가입하기보다는 3년 만기, 5년 만기를 가정하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1년 후에 써야 할 계획이 있는 자금이라면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는 3년 만기 ELS보다 차라리 1년 만기 ELS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미시군요. 네, 맞습니다. ELS 가입 기간과 연결되는 체크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금이요? 어떤 부분이죠? ELS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 상환이든 만기 상환이든 상환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 금액이 지급되며 여기에 따르는 배당 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 되면 6개월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만기 상환이 된다면 5년치 수익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된과 동시에 5년치 수익 금액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6천만 원 정도 투자 자금으로 연 7% 정도 되는 ELS를 가입해서 조기 상환이 안 되고 5년 만에 만기 상환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5년 만기된 해에 6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5년, 즉 2,100만 원의 배당 소득세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돼서 안타깝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예, ELS 가입에 이게 좀 큰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월 지급식 ELS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지급식 ELS는 매월 수익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한 해의 수익 금액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네, ELS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월지급식 ELS를 가입하시는 게 좋겠군요. 다른 질문 하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의 최대 손실 금액을 보면 100%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보면 너무나 근심이 돼서 이게 가입하고도 잠을 못 자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 손실 금액 100%.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주가 지수가 0이 되거나 주가가 0원이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희박한 확률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론적인 확률이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금 보장형 ELB 또는 일부 원금 보장형 ELS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금 보장형 ELB는 100%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겠고요. 그럼 일부 보장형 ELS는 어떤 구조인가요? 100% 원금 보장 구조로 만든 ELB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반면 수익률이 확 낮아져서 이를 보완한 상품이 바로 일부 원금 보장형 ELS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90% 또는 95%의 원금만을 보장해주게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 손실 폭이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로 한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시 수익률은 ELB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네,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ELS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 성향, 투자 가능 기간, 세금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원금 손실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해서 가장 적합한 ELS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